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루틴 파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틴 파워, 지은이는 김소백님이고요. 펴낸 곳은 바이북스입니다. 초판 1세 발행은 2020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남으려면 루틴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TV나 신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이전의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온라인 계약을 했고, 지난 2월에는 온라인 유통업계 매출이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전년도 대비 34.3%의 증가는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바뀌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회의 문화도 바뀌었다.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진행하던 회의에서 각 가정에서 서로의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화상회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늘 교과서에만 나오던 미래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몸이 편해진다고 마음까지 느슨하게 있다가는 어느 순간 실직자가 되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외톨이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한자를 멋지게 잘 쓰고 싶은데 가르쳐 줄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한자를 멋지게 쓰고 싶다며 한자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누구나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평소에 쓰기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천천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고쳐나가기를 당부했다. 하지만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연락해 와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고, 금방 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서예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다. 대학 동아리부터 시작했으니 횟수로는 22년 차다. 하지만 오래 했다고 해서 나의 글씨가 우리나라 최고라는 말은 아니다. 전문 서예인들도 많고 직업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으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방법으로 매일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글씨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20년 이상을 서예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에디슨의 명언이다.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꾸준한 매일의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감이 떠오른다는 말이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에디슨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노력하게 만들었을까? 그 노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교과서만으로 공부했어요. 옛날 대학 시험을 학력고사로 치른 시절 이야기다. 해마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그 해 수석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보게 된다.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과서만으로 공부했다는 말이었다. 교과서만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누구는 전국 수석을 하고 누구는 지방대도 가기 힘든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일까?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닌데 말이다. 서울대 수석을 하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더 집중하고 누구보다 더 오래 버티고 앉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현실이다. 초등학생이지만 매일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도 학습지를 매일 풀어대고 하물며 방학 때에도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며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며 심화 학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학교 수업 시간에 문제의 원리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른다고 하고 설명하기를 두려워한다. 문제는 기계적으로 잘 해결하면서도 말이다.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서이다. 스스로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어떤 수업 시간도 두렵지 않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원이나 학습지에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공부라는 감옥에 매일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이다. 반면 스스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라면 공부가 즐거운 놀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부를 즐겁게 생각하는 학생의 그 공부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루틴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를 하고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매일 같은 시간일 것이다. 직장에서의 일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같은 루틴으로 반복되고 있다. 주말에 운동하는 모습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루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늘 해가 바뀌면 올해는 바뀌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짐하곤 한다.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줄여야지, 살을 빼야지, 운동을 해야지, 배워야지, 글씨를 잘 써봐야지, 공부를 잘 해야지. 그러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며 결심을 다져본다. 하지만 나의 루틴이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 나의 오늘은 어제의 반복일 뿐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루틴을 바꾸어야 한다. 어제와 다른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으로 인한 결과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저축하며 살아야 한다. 10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루틴의 힘으로 인생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믿어야 한다. 아주 작은 눈덩이가 커다란 눈사람이 되듯이 나의 작은 반복, 나의 작은 변화는 시간의 덧셈을 거쳐서 아주 큰 결과로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대신 포기하거나 변명을 찾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 가능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아주 작은 반복,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작은 반복의 힘을 오늘 무조건 해야 한다. 그래야 변할 수 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오늘 죽어라 하고 무식하게 시도한 도전은 내일 일어나지 못하는 근육통이나 고통을 안겨준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믿어보자. 그래야 서서히 나아지고 그래야 서서히 발전하게 된다. 오늘의 루틴으로 내 인생의 판은 이미 달라져 가고 있다. 루틴이 있는 자가 루틴이 없는 자를 지배한다. 인도 힌두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은 처음 30년 동안 루틴을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 루틴이 사람을 만든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루틴을 만드는 시간인가? 아니면 루틴이 나를 만들고 있는 시간에 서 있는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한다.
10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이미 나는 루틴 속에 갇혀서 루틴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상황이 편안하고 살만하면 루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하나의 루틴을 만들기 전에는 이것만 하면 행복하고 인생이 나아 보일 것 같지만 막상 하면서 익숙해지면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공기의 중요함을 못 느끼듯이 익숙해진 루틴은 나를 다시 편안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로 머물고 싶어진다. 루틴으로 인해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루틴으로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루틴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루틴력을 발휘해야 한다. 루틴력을 발휘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다른 하루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아직도 루틴을 만들어가는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루틴력으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학원이 많다.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피아노, 발레에서부터 미술, 음악까지 전 분야의 학원들로 가득하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름만 학원이 아니지 헬스클럽, 필라테스, 바둑 기원, 요리, 각종 운동 레슨들. 그렇다면 학원에서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많겠지만 그 가르치는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까? 누가 나를 가르치는가?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며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위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등 높은 연봉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으며 일하는 사람도, 이사하기 전에 더러워진 벽에 종이를 대고 도배를 하는 사람도, 우리 아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도, 카페 한쪽에서 오늘도 글을 쓰는 소설가도 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루틴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했거나 성인이 되면서 시작했거나 출발 시간은 다르지만 매일 꾸준히 한 분야에서 시간과 열정을 바쳐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배웠다면, 더 훌륭한 선생님께 배웠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같은 분야에서 사람 간의 순위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우리는 그 전문가에게 매일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배울 것인가? 15년을 알고 지내는 S씨의 이야기다. 같이 공부할 때에는 매주 얼굴을 봤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사이다. 워낙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 금방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는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잘하는 일도 많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도 지닌 분이다. 여기저기 커피숍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해였다. 지금이야 대형 브랜드의 카페도 많이 생겼고 드라이브스루 카페도 많지만 지금처럼 소자본으로 동네 구석구석에 커피점이 자리 잡기 전의 시절, 학원을 다니며 커피 공부를 시작하더니 1년 후에는 인사동에서 작은 카페를 차려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커피 향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커피를 볶고 어디서 원두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마셔야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지 정말 하루하루 재미있게 공부하더니 드디어 일을 낸 것이다. 가끔 들러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같이 공부하던 때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그분의 모습은 커피 전문가의 모습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나와 같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커피 공부를 시작하고 몇 년 후에 한 사람은 커피숍을 차려서 커피 전문가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커피숍에서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커피숍에서 강좌를 열어 커피를 가르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그래서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도 기웃거려 본다. 대박일지 쪽박일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집값은 올라가고 내 손에 돈은 없고 그런데 내 직장 동료는 돈을 벌고 있다. 자극은 역시 옆 사람이다. 직장 동료, 친구 사이, 옆집 아줌마의 대박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뜬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주말에는 임장을 다니고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밤마다 부동산을 보고 서울 집값을 외우다시피 하더니 결국 영혼을 끌어모아 드디어 계약서 작성. 처음이 두렵고 무섭지 한 번 하면 두 번은 그냥 가더라. 그리고 다시 여기저기 일을 벌리더니 이제는 서울에만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 채다. 비록 대출이긴 하지만 자산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세상 온갖 소식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다가 그 사람의 소식은 나를 자극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만 나면 배우려고 안달이다. 배우기만 하던 사람과 가르쳐본 사람은 다르다. 늘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수동적이다.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려고 하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 하지만 가르쳐본 사람은 다르다.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을 궁금해할지,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가르쳐본 사람이 더 발전한다.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인가? 평생을 배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전문가로 살아볼 것인가?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기가 시들해지는 분야도 있다. 유행에 시들지 않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없다면 신중하게 만들어보자. 있다면 더 크게 만들어보자. 호모 헌드레드 시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가장 빠른 적기일지도 모른다. 내 전문 분야로 돈을 못 벌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면 전문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정리정돈을 다른 사람보다 기가 막히게 잘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운동화를 기막히게 꾸밀 줄 알아도 자전거를 남들보다 더 오래 탈 줄 알아도 전문가인 시대다. 덕후의 시대.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지금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책의 내용처럼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루틴의 힘을 믿으면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루틴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지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서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